안녕하세요. 미주첸TV의 C퍼스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처음으로 기존의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린 기업 중 실적 발표를 통해 업데이트된 재무제표 분석과 간단한 차트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기업으로는 가장 반응이 좋았던 이 팔란티어를 준비해보았는데, 팔란티어의 장기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꼭 봐야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좋다면 다른 기업들도 업데이트된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을 틈틈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실적 업데이트와 재무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니 이 기업 자체의 정밀 분석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있는 이전에 올린 팔란티어 기업 분석 영상을 꼭 같이 봐주시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재무 분석에 앞서 기업이 발표한 실적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팔란티어의 2020년도 매출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약 11억 불을 기록했는데, 커머셜 사업부의 매출이 22% 오른 데 반해 정부 계약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77%나 늘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팔란티어는 2020년 4분기에만 건당 500만 불이 넘는 계약을 21건이나 체결하였는데, 이 중 12개의 계약은 건당 1000만 불이 넘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1000만 불이면 원화로는 거의 100억 원이 넘죠. 전년 대비 매출이 47% 증가한 긍정적인 소식 외에도 오른쪽을 보시면 매출 대비 탑 20 고객들의 비중이 전년도 67% 대비 61%로 줄어들며 몇몇 특정 손님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고객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고객당 평균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도 전년도 560만 불에서 41%나 증가한 790만 불을 기록하였네요. 즉 전체적인 고객 수도 증가하면서 고객 하나당 발생하는 평균 매출값도 같이 상승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020년도의 실적 발표의 간단한 요약인데, 팔란티어는 2025년까지 40억 불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20년도 매출이 10억 불인 것을 이제 볼 때 5년간 4배의 매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니 정말 이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2021년 올 한 해는 이제 전체 매출의 30% 가량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도에 47% 성장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고 있고, 특히 2021년 1분기에는 45%의 매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이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2021년 1분기 실적은 5월쯤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가 되고 추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를 23.34불 정도로 측정하며 지금의 주가가 약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표를 보시면 향후 팔란티어의 어닝 성장은 전체 시장과 팔란티어가 속한 이 산업의 평균값을 훨씬 뛰어넘는 68%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또한 평균치를 상회하는 23%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바뀐 지분 구조를 보고 넘어갈게요. 팔란티어는 탑 25 쉐어홀더들이 전체 지분의 33%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 CEO인 피터 틸이 6.6%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 중이네요. 글로벌 3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여기 뱅가드의 지분이 더 커지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좀 놀랍지 않은 이제 표를 한번 볼게요. 이건 대표적인 이제 임원들의 지분율과 이제 2020년도 연봉과 스톡 옵션 등을 포함한 총 보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세 명이 받은 총 보수의 합만 5,400만 불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대주주이자 CEO인 피터 힐의 보수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아직 이제 임직원들의 자세한 보수를 정확하게 이제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두 명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합친다면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액수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팔란티어의 1년 전체 매출액이 10억 불인 것을 이제 감안할 때 거의 1년 전체의 수익이 이분들의 이제 직원 보상금으로 이제 보수로 제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 회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임직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16년에서 18년 이상인 것을 보았을 때 그동안의 노력과 공로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스스로 주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회사를 더 크게 키워나가 주기를 기대해야겠죠, 우리는. 자, 그럼 팔란티어의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정말 재밌는 내용도 많고, 정말 특히 팔란티어의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꼭 이제 한번 하나하나들을 다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재무제표 분석은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는 어려워 보여도 위에서부터 하나씩 천천히 내려오면서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트레이더가 아닌 투자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재무제표를 보는 눈은 꼭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매출을 보면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10억 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또 전년도에 24% 매출 상승보다 2배 더 상승한 수치죠. 근데 이제 팔란티어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참고로 팔란티어는 2021년 30%의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고 아까 또 언급하기도 했었죠. 더 커지는 거여서. 지난 팔란티어 기업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팔란티어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이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업종 특성상 별다른 매출 원가가 포함되지 않아 매출 대부분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2018년 72%에서 현재는 67%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 하락한 이유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매출 총이익률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이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 영업비용들 때문입니다. 흔히들 영업비용은 기업이 통제 가능한 비용으로 보고 이 제품 원가는 통제 불가능한 비용으로 보지요. 네, 이 마지막 숫자만 보시면 마케팅비가 매출 대비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2%, 연구개발비는 51%, 그리고 관리비는 61%를 기록하며 매출 대비 전체 영업비용은 2020년도에 175%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비용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적자가 난다는 의미겠죠. 이 전체 비율이 전년도 144% 대비 175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 이유도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자잘한 이자 비용과 세금 등을 가감하여 팔란티어의 전체 순손실률은 전년도 마이너스 78%보다 크게 증가한 마이너스 107%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이 매출액만큼 적자가 났다는 뜻이죠. 근데 물론 이것만 이렇게 본다면 이 기업은 굉장히 돈을 못 벌고 형편없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제품을 팔아서 100원을 벌었는데 적자가 100원이라면 누가 그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 팔란티어의 가장 큰 문제이자 기회는 바로 임직원들의 주식 보상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임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포함된 이제 보상금인데요. 이 표는 매출 원가를 포함한 이제 각 영업 비용들 중 이제 임직원들의 주식 보상금만을 띄워놓은 표인데 2020년도에는 직원 보상의 비중이 2019년도 대비 거의 5배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비용이. 그러니까 보시면 전체 매출 원가에서는 직원 보상이 39%를 차지하고 마케팅비에서는 58%, 연구개발비에서는 63%, 그리고 관리비에서는 56%의 비용이 직원 보상금으로 차지하고 있고 전체 영업비용으로 본다면 59%의 비용이 직원 보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직원 보상비를 제외 시 팔란티어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7%에서 플러스 8.8%의 수익으로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될 룸이 있다는 것이죠. 즉 팔란티어의 자체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언제든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지만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려는 것인지 이게 최근 상장 후 크게 증가한 이제 직원 보수가 스탁 옵션 등이 이제 적자폭을 크게 이제 키운 거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공시자료의 2020년도 이제 관리비 중에서 이렇게 요 금액과 요 금액을 합친 6,230만 불 가량은 팔란티어가 상장에 필요한 법률 비용과 다양한 기타 비용들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상장을 하기 위해 발행한 이제 일회성 비용이니까 만약 앞서 설명한 직원 보상비를 제외한 영업이익률에서 이 일회성 비용까지 합쳐준다면 팔란티어의 2020년도 실제 영업이익률은 14.6%를 기록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괜찮은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이 비용들은 거의 6,100만 불이 되는 이 비용들은 이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다고 이제 가정하에서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팔란티어의 분기별 손익계산서인데 팔란티어는 2020년 9월 29일에 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상장을 하면서 이 3분기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했었죠. 이제 앞에 분기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비용이 크게 증가했죠. 이것들은 이제 전부 앞서 설명드린 직원보상금이 적용되어 한번 크게 올랐던 것이고, 그 다음 분기인 2020년 4분기에는 다시 이 비용들이 이전 수준으로 이제 일정 이제 감소했어요. 또한 이 매출을 보시면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8분기 동안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위기가 이제 다 지나갔느냐? 그럼 다음 분기 실적 발표는 좋은 숫자를 기대도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2021년 1분기 실적에는 이번 2월 달에 대량으로 풀린 이제 락업 해제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직원 보상 금액은 실제 현금이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현금 흐름표에서 애드백을 해주겠지만, 순적자 EPS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위축을 줄 수 있겠죠. 다음은 팔란티어의 대차 대조표를 통해 재무 건정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번에 상장을 한 영향과 이 리스틱 캐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흡수되는 등 현금성 자산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20억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레스트릭 캐시와 이 deferred revenue 그리고 customer deposit은 이 다음 장에서 다시 정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를 보면 이 매출 채권인데요. 외상이죠. 보시다시피 매출 채권이 전년도 대비 거의 3배가량 증가했어요. 매출이 증가함에 매출 채권이 함께 증가해주는 모습인데, 걱정되는 점은 2019년도에는 전체 매출 대비 매출 채권의 비율이 이제 한 6% 정도 가량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 비율이 14%로 크게 증가했어요. 전체 매출의 14%가 외상으로 기록된 거면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정부 관련 기관인 것을 볼 때, 설마 돈을 떼먹기라도 하겠습니까? 라는 이제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렇게 매출 채권이 전체 매출 대비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은 정말 이게 위험 시그널로 한번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자산에서 다른 큰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팔란티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업종 특성상 재고 자산이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현금 흐름 개선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기업이 재고 자산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다음은 이제 매입 채무인데, 매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매입 채무는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줘야 할 돈을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는 지속적인 적자로 누적 손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 이제 12월 기준 총 49억 불의 누적 손실액을 기록하였습니다. 거의 5조 원이 넘는 액수니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럼 앞서 언급한 이 리스트릭 캐시를 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의 현금성 자산에는 이 일반적인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이 제한된 현금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는 이 두 개의 액수만 거의 3억 불이 넘었습니다. 3억 불이면 거의 3천억 원이죠. 하지만 2020년도에는 이제 1억 불 가량으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모습인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이 제한된 현금은 팔란티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한도 대출을 받기 위해, CD라고 하죠. 이 CD, Certificate of Deposit. 이제 은행 등의 현금으로 이제 현금을 묶어놓고, 현금 이제 계좌에 묶어두고, 그 현금을 담보로 한도 대출을 이제 한도 대출을 받아왔던 겁니다. 대출을. 그래서 대출 계약이 유지되는 한 이 현금들은 내 거지만 맘대로 뺄 수가 없게 묶인 거예요. 그 이제 담보로서. 예. 근데 공시 자료를 보면 팔란티어는 2014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쳐 대출 계약을 이제 맺었는데, 참고로 2019년에 맺은 이 100만, 이 얼마야, 2억 5천만 불의 한도 대출은 2020년 6월 기준 이제 다 풀리 페이드 됐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갚았고, 이제 대출 계약 자체가 이렇게 털미네이트 됐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담보로 잡아둔 이 은행 예금은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면서 제한된 이제 현금성 자산이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일반적인 현금성 자산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에 맺은 대출 계약은 2020년 12월 30일 기준에도 여전히 2억 불 가량의 잔액이 남아있고, 이와 별도로 추가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또 2억 불의 한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용 중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용 중인 2억 불의 텀론은 앞에 여기 재무제표 부채에서
이렇게 부채 항목에서 이렇게 부채로 2억 불 이렇게 그대로 잡혀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근데 작년에는 또 이렇게 4억 불이 있었고요. 아까 이번에 2억을 갚은 것 중에 4억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재무 쪽 내용이 깊게 들어가고 복잡해지면서 이게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좀 이탈되고 있는 느낌 아닌 느낌이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무제표에서 이 Deferred Revenue와 Customer Deposit이라는 계정으로 찍힌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란티어한테는. 공시자료를 보면 Deferred Revenue는 향후 회사의 매출로 전환될 취소가 불가능한 non-cancelable이죠. 취소가 불가능한 선계약금 형태로 보면 되고 이 커스터머 디파짓은 선계약금이긴 하지만 이제 선계약금이긴 하지만 아직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환불과 취소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해요. 즉 deferred revenue와 customer deposit이 증가한다면 이게 향후 팔란티어의 매출로 전환될 파이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2020년도에는 2022고 2019년 건데요. 앞에 여기 위에 여기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 이 deferred revenue와 customer deposit 모두가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customer deposit 같은 경우 여기선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죠. non-current는 여기도 크게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향후 전체 매출을 예상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표로 볼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매출이 위 설명한 대로 이 매출들이 결국은 이제 향후 있을 이제 계약과 관련된 선 계약금 관련과 이제를 대표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 이 계정들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표이죠. 팔란티어의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손익계산서의 순이익 혹은 순손실로부터 시작을 하니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11억 불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현금이 나간 비용이 아닌 감가상각과 이 이제 스톡옵션, 직원 보상 등은 다시 애드백 더해주는 모습인데 이 직원 보상금의 금액을 보면은 손익계산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는 이 애드백된 직원 보상 비용이 전체 순손실보다 액수가 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란티어의 적자율이 100%가 넘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더 아래쪽을 보면 다른 특이점은 없었지만 이 매출채권과 즉 외상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보면 이전 연도보다 크게 악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그러니까 밸런스시트에서도 대차대조표에서도 한번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물론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해서 그런 것일 수는 있겠지만 매출 증가율보다 이제 가파르게 증가한 매출 채권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 뜻을 설명하자면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로 잡혔지만 실제로는 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여기 매입 채무를 보시면요. 네, 이전 연도에는 벤더들에게 줘야 할 채무를 미리미리 못 준 것으로 보였지만 올해에는 매입 채무를 다 갚으며 이렇게 현금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이 deferred revenue와 customer deposit에서 현금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customer deposit에서는 작년도에서 이제 플러스 27만이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23만이 되니까 여기서만 거의 마이너스 거의 50만이 된 거예요. 전년도 대비. 여기서 50만이면 이게 1000단위니까 거의 5억 불인 거죠. 5억 불. 엄청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순적자는 이 직원 보상금으로 커버를 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이 매출 채권과 이 두 항목 때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두 계정은 앞으로 있을 미래 계약 수익을 이제 반영하는 것으로 이 항목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계약 수익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요. deferred revenue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선수금이지만 이 customer deposit은 환불이 가능한 선수금이라고 확인했었죠. 이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손님이 계약을 취소했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로 바로 매출로 이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다음 분기에도 이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 다음 분기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게 12개월 이내로 진행될 계약들의 선수금이니 영향을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종합적으로 팔란티어의 최근 3년간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표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서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지만 재무활동, 즉 은행의 차입금이나 상장에 의한 뭐 이렇게 현금 증가로 부족한 현금 흐름을 이제 메꿔주는 모습이었죠.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영업으로 현금 흐름을 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고요. 이 마이너스가 지속된다면 유상증자나 뭐 또 다른 기타 방식으로 현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은 회사는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돈을 이제 메꿔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란티어는 구조상 단기간에 이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순간 주가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팔란티어의 기본적인 차트를 보며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국 시간 4월 28일 기준 팔란티어의 주가는 23.85불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살짝 횡보를 하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모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모여준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좋은 의미를 뜻하죠. 아니 뭐 이렇게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 튈 수도 있고 뭐 이전에도 이렇게 볼린저가 지금 같이 이제 모이진 않았지만 모였다가 한번 이렇게 오른 이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RSI를 보면 작년 말 여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가장 핫했을 때는 80을 넘겼지만 지금은 다소 하락한 50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절대 이 밴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은 안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강한 이제 매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보면 살짝 뭐 이렇게 최근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플러스로 되면서.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한번 큰 호재 또는 큰 볼륨을 동반한 매수의 힘이 유지된다면 뭐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을 거로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현재 팔란티어의 PSR은 40배 수준으로 절대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평가 못하는 주식이기도 해요. 현재 가치만 본다면.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해준다면 이 PSR도 다소 낮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가치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높아 보여요. PSR이 40이고 예전엔 PSR이 60배였습니다. 요즘 많이 이제 이런 PSR 높은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죠. 예, 팔란티어도 거기서 이제 자유롭진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의 가치로 봤을 때는 이제 높아 보이지만 5월 달에 있을 또 이제 어닝 발표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는데 최대한 많은 내용을 자세히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이 조금 길어진 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반응이 괜찮으면 다른 기업들의 재무 분석 영상들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 있으시면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